이 제천에 있는 8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 전체로 확산한 이 큰 불은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화재의 원인 그리고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는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최희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재난소방학과 교수까지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사실 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생각을 못했고 처음에는 뭐 1명 사망 이랬는데 29명까지 9년 만에 최악의 참사입니다. 이게 화재 참사.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그 화재가 발생하면 예. 누구나 법을 개선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소방 훈련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당시에만 좀 떠들썩한다고나 할까? 예.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잊혀지고 예전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는 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또 법을 강화해서 개선했다고 하더라도 그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 다시 말해서 신축 건물에 대해서만 그 법을 적용하고 예전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그 법을 예.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고가 난 원인 그리고 화재가 이렇게까지 커지고 사상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을 하려면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조가 좀 특이하다고요. 좀 독특하죠. 1층에 필로티라고 해서 조금 높은데 차단하는 벽이 없는 겁니다. 네. 기둥만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3층까지는 사각형인데 올라가는수록 이제 쐐기형이라고 하죠. 좁아지는 형태가 돼 갖고 근데 여기 이 건물의 구조의 특이성이 뭐냐면은 그 중앙 통로와 엘리베이터 탑이 같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좁은 통로인 거죠. 말하자면은 지금 이게 몇 가지가 안 좋아지는 거는 앞에서 자동차에서 화재가 난 상태에서 예. 필로티에서는 열이 확산이 안 되고 집중되는 복사열 때문에 집중이 됩니다. 예. 돼갖고 전체적으로 자동차 화재가 다 나는 상태가 그 열이 이제 중앙 통로를 통해서 예. 굴뚝 효과를 해서 쭉 빨려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이 예. 2층, 3층에서는 거기로 못 내려오니까요. 예. 다행히 3층에서 분들은 뒤쪽에 있는 피난 계단으로 내려오셨고요. 예.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제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문제가 좀 크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라갈수록 쐐기형이니까 밑에서 올라온 열이 위로 가면 축적되죠. 예. 그죠? 올라갔으면은 상관없는데 축적되기 때문에 위에서 혹시 그 화면 보실 때 의아하신 게 뭐냐면 불이 1층에서도 나고 9층에서도 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가열된 가연성 증기가 꼭대기로 올라가서 뭐가 되면 먼저 거기서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 불이 이렇게 일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거기다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거지 바깥으로 붙이는.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몇 번 겹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예. 잠깐 이 드라이비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사실 이 단열재 그러니까 예. 좀 값싸고 조금은 뭐 설치가 용이하고 이런 게 불에 아주 취약하다라는 보도를 저희가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예. 이렇게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필로티도 그렇고 드라이비트도 그렇고 예. 이게 지금 편의성과 경제성을 지금 중점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증진되는 만큼 또 한편으로는 좀 안전성을 담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그 투자라기보다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예. 또 이번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보니까 보도에서 나왔다시피 내부 구조가 굉장히 미로처럼 복잡했다라는 예. 건 그동안에 이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누적된 문제들의 결과로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법규에 따르면 일단 그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양방향 대피로가 있어야 되고 예. 주출입구 말고 다른 대피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번 그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여자 목욕탕 그 부분은 이제 대피로가 없었죠. 아마도 이용 행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피로가 아마 폐쇄됐을 예.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 내부적으로 복잡하다는 건
그 부분들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누적돼서 그런 구조 변경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좀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라이비트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 증언이 되는 바에 의하면요. 비상벨을 울렸는데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좀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스프링클러가 이 스포츠센터에 설치되어 있었느냐, 설치되지 않았느냐, 그것부터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예. 현행 소방법 상으로 보면 스포츠센터는 복합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지 그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되는데 예. 현재 이 건물은 4,00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예. 배제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이 여자 목욕탕입니다. 바로 불이 난 지점 위층인 2층인데 이 거리가 가까워서 대피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 양방향 피난으로 생각하셨는데 예. 한 방향밖에 없었고요. 만약에 피난하려고 하면은 나와서 예. 3층으로 가거나 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연기가 바로 이 중앙 통로 따라서 중앙통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예. 보통 그런 상태는 패닉 현상이 일어납니다. 패닉 현상은 뭐냐면은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됩니다. 그럼 예. 방향을 모릅니다. 인지를 못하는. 예, 인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 정도로 예,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면 그 소리에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이게 패닉 현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20분 넘게 사망자 나온 이유가 예.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치고 그 소리가 공명이 돼 갖고요. 예. 목욕탕이니까 그게 공포가 더 확산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쭉 몰려 갖고 그때는 자기 몸이 통제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만약에 어떤 유독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어떤 기구만 있었다고 하면은 예. 근데 지금 여자 목욕탕이기 때문에 예. 그런 프라이버시 때문에 없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행한 사태가 확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강화유리라고 하거든요, 조 교수님. 예, 예. 강화유리가 통유리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 이게 뭐 저희가 몇 명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몸으로 부딪히고 던지고 이런다고 깨질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아닌가 보죠. 이제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엄격한 안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위험을 대비해 가지고 깨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놓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이용자들이라던가 아니면 건물 관리라던가 잘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강화 유리가 제대로 정상적인 게 시공이 됐는지 좀 그런 부분들도 마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강화 유리를 깨야 된다. 그러니까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빨리 저 유리를 깨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확인은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유리가 있으면 그걸 빨리 깨서 연기를 밖으로 빼내고 사람이 뛰어내릴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왜 중간층에서 그 검은 연기가 막 나오냐면요. 예. 이게 불안전 요소가 되는 겁니다. 왜 불안전 요소가 되냐면은 밀폐돼 있고 위에서는 타고 아래는 타는데 그럼 산소가 없어지니까요. 예. 산소가 없어지면 불안전 요소가 돼 갖고 그러면 이게 가연성 증기만 확산이 됩니다. 예. 그럼 그 상태에서 갑자기 산소를 공급해 주면 어떻게 되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게 보통 이제 백드래프트라고 역류 현상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많이 나온 그 현상이거든요. 예. 그거를 소방관들이 판단을 할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그걸 깨갖고 산소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많이 다치게 됐을 때 폭발을 예.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때 그 예.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런데 적어도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생각을 했다라고 예. 하면은 거기에 대한 소방관들의 책임은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사고 원인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1층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사고 원인 좀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1층에는 먼저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차량 화재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방화는 언제 어디서든 항상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방화에 의한 원인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공사 현장 일부 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예. 혹시 공사를 하는 중에 그 용접 불똥에 의해서
그 천장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확산됐을 가능성 이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 역시 증언입니다. 생존하신 분들, 계셨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출입문이 2층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나 있었다 얘기도 있었고, 출입문이 고장이 나 있는 것과 동시에 비상구라 그러죠, 저희가. 대피할 수 있는 거 계단, 그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다고 해요. 그게 계단이었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이 배 교수님 생각하시기엔 이거 좀 정말 너무 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근데 목욕탕의 보안이라는 게 사실은 사실 뭐 주인의 입장에선 그 관리인의 입장에선 사실은 그걸 먼저 걱정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에 있는 비상구를 어느 정도까지 그 못 쓰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쓸 수는 있는데 눈에 띄게 어떤 방향을 지시해 주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패닉 현상이 나오면은 방향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비상구인지. 예, 비상구인지 여기서 가면 다른 어떤 화장실인지도 모릅니다. 앞이 안 보이나요, 잘? 그러니까 보이긴 하는데 예.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좌우 동형이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게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 야간에 안 보일 때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화살표를 명확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관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놔야 되거든요. 야광으로? 예, 그렇게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됐다고 할 참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유도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유독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유독가스의 농도도 짙고 예. 그 위험성도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유도등은 대부분 위쪽에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가 심할 경우에 그 유도등이 보이지 않아서 대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목욕탕의 이용 행태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큰 사우나 시설이 아니라 중소규모 목욕탕 같은 경우는 주인이 하면 카운터에 지키고 표를 끊어주고 딱 입구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이 왜냐면 무료로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막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그렇죠. 예, 그런 이유로 1990년대 그런 인천 호프집 화재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인이 이제 다 대피시켜야 되는데 빨리 술값 안 내고 난 사람들 체크하려고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망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그 해당 관리인이 그런 데에 대해서 지식이 좀 무지해서 예. 이제 우리가 화재가 나면 보통 불에 타 죽는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근데 목욕탕은 물이 있는데 그게 무슨 위험이냐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화재가 나면 보통 유독가스가 되면 10초 내지 15초면 정신을 잃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비상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내부적인 편의에 따라서 뭐 옷장을 그 앞에다 넣는다든가 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까 말씀처럼 패닉 상태에서 이게 잘 구분을 못하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막 우왕좌왕하면서 또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불이 났을 때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피 방법 같은 거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그래서 일단 불이 나면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안전한 장소로 그냥 빨리 대피할 수 있으면 나가는 게 좋고요. 불이 나기 전에 위험이 닥치면 이제 지진이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막 흥분하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옆에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같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보면 일단 밖에서 화재가 나서 도저히 못 나갈 상황이다라고 하면 안에 이제 물은 충분하기 때문에 예. 이제 안쪽으로 화재가 밀고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목욕탕 아마 유리문이 있을 겁니다. 그 밖에다 물을 뿌려서 화재의 연소 속도를 늦추고 예. 그리고 유리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물수건 같은 걸로 가스유를 막아야겠죠. 예. 근데 그렇더라도 이게 화재가 심해지면 유리문 같은 게 충격으로 깨질 수도 있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쨌든 피난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밖으로 이제 그 통유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 뭐 깨는 노력을 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좀 그런 노력을 했으면 그나마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그런 식으로 미리 훈련되고 연습하고 그런 지식이 그렇죠. 없으면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부분에서는 보통 이제 시각보다는 예. 촉각을 이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벽이라는 게 어차피 이 한복 그리기처럼 따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시각을 보고 우왕좌왕하다가 시간대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럼 벽에 손을 대고 따라가는 다 보면은 어느 한 끝은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그 판단을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할 때는 사실은 제가 패닉이라는 말씀드린 뭐냐면 눈으로 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쪽의 감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실 근데 이것도 교수님 말씀대로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예. 평소에. 근데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이나한테도 화재 훈련을 아주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자세를 낮추고 물수건을 대고 벽에다 손을 대고 따라가서 사람들을 해라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저희가 안전불감증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저도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받은 것 같지만 또 막상 이 상황에 닥치면 전혀 못할 것 같기도 한데 이 차량 문제, 그러니까 주차 차량, 그러니까 길이 좁은데 불법 주차가 돼 있는 걸 그냥 외관상 아니면 통행상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경우 소방 차량이 지나가서 정차를 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거 아닌가? 근데 뭐 전혀 뭐 여기 역시 이 문제가 또 대두가 됐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주차 문제는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구조상 주차를 정식으로 하고 싶어도 예. 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정식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성을 위해서 불법 주차를 하는데 예. 이 또한 문제는 그에 대한 범칙금이 한 4, 5만 원 정도밖에 그렇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5만 원 정도는 내가 충분히 부담하고 불법 주차를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예. 미국의 경우를 보면 한국과는 다르게 그 주차에 대한 불법 주차에 대한 범칙금이 10배 이상 예. 높습니다. 4,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불법 주차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지 예. 그 부분도 고민해 봐야 돼서 우리 범칙금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범칙금만이 이렇게 높은 것이 아니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예. 며칠씩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죠. 예. 그만큼 불법 주차를 했을 때 본인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유명한 그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소방 화재 현장을 가로막고 있는 뭐 그 유명 차가 있죠. 예. 뭐 그 차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예. 그걸 뉴욕 소방관들이 도끼로 다 부셔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소방차 진입을 막았다고 해갖고. 뭐 실제 장면. 예, 실제 유튜브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셔갖고, 말씀하시는 부셔버려갖고 그걸 뜯어내갖고 소방차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포르쉐 주인이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그렇죠. 시민들이 그 포르쉐 주인한테 엄청나게 거기 왜 됐느냐라고 해갖고 그렇게 이제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의 시민의식도 높아야 되고 사실은 법적인 부분에서도 예. 거기에 만약에 소방 대선은 안 될 때에 소화전압변이 됐다고 하면은 예.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규정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소방차가 그 주인이 나타나 차를 빼주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 강제로 가서 부셔가지고 드러내거나 이럴 수 없는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는 좀 아직 만약에 안타깝지만. 거기 차를 긁기라도 하면 소송당하죠. 지금 우리. 예,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면책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뭐냐면 만약에 사고가 경미한 화재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건 이제 위급성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걸 직접 그 차량을 손상한 그런 소방관이 많이 책임 부담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지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본인에게 그렇게 하면 또 손해가 되고 피해로 돌아올 소방관 자신에게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은 좀 더 법규적으로 명확하게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게 예. 역시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초동 진압 문제로 이 주차 문제도 얘기가 됐었고 또 굴절 소방차 얘기는 뭐 고장 났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 지금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소방서장님은 고장난 게 아니다. 예. 말하자면 어떤 뭐 이 기계적인 어떤 뭐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제한이 있었던. 제한이 있었다. 이 정도로 예. 말씀하시는 거라서 추후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판단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굴절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예. 굴절차의 내구 연한은 12년으로 우리나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굴절차 특성상 오래된 장비일수록 그 마디마디에 윤활유를 쳐서
출동했을 시에 그 마디를 펼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요즘 신형 장비는 그 날씨가 추워도 그런 윤활유가 굳는다든가 이런 안전 조치들이 잘 되어 있는데 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굴절차나 사다리차가 내구 연한을 훨씬 넘은 오래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장비도 신속하게 교체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아직까지는 초동대처가 뭐 퍼펙트했다 아니면 부실했다 이런 평가를 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시민 3명을 극적으로 구한 게 민간 업체 대표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다리차를 들고 와서 그 영상도 저희가 뉴스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감동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한다는 건 예.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고 정말 우리 모두가 감사드려야 될 일인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좀 하나 그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예. 이제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어서 뛰어들기 전에 과연 자신의 안전이 어느 정도 담보돼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셔야지 무턱대고 뛰어들다가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사다리차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사다리차에 대한 통제력이 있고 화재 확산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의 안전성에 대한 수준을 나름대로 판단한 그 차후에 그런 부분들 이제 용기 있게 예. 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감명받았던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도- 네, 저도 네.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예. 이 민간 단체의 활동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단지 주의할 것은 자신의 위험성 그리고 구조를 하다가 혹시 잘못 구조 구조될 상대방, 수 있는 예.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방대원의 지시에 따라서 구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천 화재 참사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29분이 사망을 했고 그 분들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 사실 그중에 이 할머니 그리고 엄마, 딸 3분이 동시에 사망한 좀 안타까운 사연도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어머니를 모시고 예. 오랜만에 이제 목욕탕에 간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평소에 이제 뭐 어떤 효도를 하려고 갔었는데 하필 그날 이렇게 돼갖고 어떻게 보면 3대가 다 예. 희생을 당하셔갖고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뭐 하늘도 무심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유가족 분들의 눈물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예, 저도 아까 3대가 같이 피해를 당한 사례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도 가장 지금 상심하신 분들은 그 피해 당하신 분들의 예. 아마 지금 가족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우리 사회가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깨어나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장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아울러 좀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수색 작업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심하게 그 현장이 훼손됐을 경우는 예. 만약에 거기에 이제 희생자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조금 더 뭐 훼손이 심할 경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만에 하나 생각해서 지금 구치하 수색한다고 하니까 정밀 수색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인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필로피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필로피 구조가 불이 시작이 되고 금방 이렇게 올라가서 불이 퍼진다는 걸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건물을 짓는 사람 그리고 건물주 모두가 다 알 텐데 분명히 어떤 예방책, 대비책이 마련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필로티 구조 자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단지 그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때 1층과 2층으로 연결되는 그 출입문을 예. 어떤 문으로 하느냐에 따른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외관이라든가 이런 미관상을 고려해서 예. 계단에 연결되는 출입문은 반드시 방화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1층과 2층으로 연결되는 문만큼은 방화문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예. 이런 규정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도 그 문이 방화문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1층 필로티 구조에 화재가 났을 때 계단을 통해서 급속도로 유독가스나 화재가 확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2015년도에 대봉 아파트 화재 때도 이 1층과 2층에 연결되는 그 방화문이 예. 문제가 돼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다가 사실상 다시 그냥 없어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예. 사실상 이 부분은 반드시 방화문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고요. 만약에 방화문으로 돼 있어도 평상시 항상 이 방화문은 닫혀 있어야 되는데 예. 혹시라도 항상 열어놓은 경우가 있다면 예. 방화문을 설치했더라도 전혀 무용지물인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 게 현장에 가서 헬리캠으로 저 내부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내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목욕탕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미로형으로 돼 있다는 걸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 진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내부가 상당히 복잡했고 이 복잡한 내부 구조 때문에 더더욱 피해가 커졌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앞에 막혀 있고 이쪽이 예. 막혀 있고 돌아가는 저쪽 맞은편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예. 미로형이죠. 예. 말하자면 저희 거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가 이제 목욕탕에는 뭐 개인 세면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일 거고 예. 그 뒤쪽에 다음 공간이 안 보이면 그게 미로형이죠. 예. 그러니까 다음에 공간 한 번 꺾고 한 번 꺾고 세 번 튀어 꺾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튀어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뭐 사업주의 좀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예. 아기자기하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익이 많이 되게 이걸 만들다 보니까 예. 좀 터놓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런 구조를 많이 넣는 상태가 되면은 일종의 패닉 상태가 되면은 우르르 이제 좁은 통로로 다 몰려들고 그렇게 되면 이게 심각하게 부상을 입고 예. 정신을 잃을 수도 있는 상태고 앞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이게 어디로 갈지 방향을 확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저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예. 네,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깨진 유리를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생각을 했을 때 통유리가 있으면은 저희가 기억에 이렇게 좀 이 부분을 깨시오, 급한 상황에 이 부분을 깨시오 하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저 건물에는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없었을까 싶기도 하고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지금 상태로 보면 이 작은 문 쪽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깨진 거로 지금 예. 보여지고요. 큰 문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큰 유리창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작은 문을 깨고 들어가서 안에서 이제 바깥 큰 문을 이제 깼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건 뭐라고 되냐면 그건 시간이 늦죠. 예.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작은 문을 깨고 들어가서 그 시간이 지체되고 그 상태에서 질식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정확히 좀 감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상황이 지금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전체적인 큰 통유리 같은 경우는 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부분적으로 눌렀을 때 그 금이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파손이 되는 형태가 돼갖고 전체적으로 이제 공기 유통을 하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게 어느 쪽에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하게 되면은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안쪽에서 장식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 사실상 그 건물 외벽을 통유리 구조로 한다는 것은 예. 우리 안전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예.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외관을 고려한다면 통유리가 상당히 디자인 측면에서 예쁘죠. 예, 모양도 상당히 좋지만 예. 이렇게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통유리를 깨는 부분이 어디인지 잘 파악하기도 어렵고 표시를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이 표시해놓은 부분이 또 사라질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가 통유리를 설치하는 것도 예.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고 계신 저곳이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던 이 여자 목욕탕 내부인데요. 좀 안타까운 게 그 7층, 8층 그리고 3층 이분들 중에 일부는 옥상으로 대피를 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옥상 문이 안 잠겨 있어서 다행인데 옥상으로 저희가 보도했던 바에 따르면 헬기가 착륙을 해서 빨리빨리 수송을 하면 좀 더 뭐 낫지 않았을까 했는데 또 헬기가 착륙이 쉽지 않았다고요. 맨 위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광고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쐐기형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맨 위층에 이 광고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앉을 수가 없죠. 예. 헬기가 큰일 나니까. 그럼 그 옆에 있는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예. 큰 뭐 저기 구조대 같은 걸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저기 예, 보이는 예. 거기 잠깐 쪽으로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한 번에 구조할 수 있는 인원도 너무 적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좀 공간이 헬리패드 같은 공간이 있었다고 하면은 예. 조금 위험하다 하더라도 우리 소방 헬기는 꼭대기 모습을 잠깐 좀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설명을 할 때. 예, 감수해서라도 예. 구조를 할 텐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예.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8층도 지붕이 약한 구조로 돼 있어갖고 지금 저 위에 보시면은 좀 이제 거기는 앉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한 그 대피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층이나 옥상으로 대피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바깥 계단을 설치해서 일단 어느 층이든 바깥 계단으로만 나가면 예. 외부와 공기가 유통이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이런 안전한 구조를 택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건물 외관을 너무 고려하다 보니까 이 바깥 계단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화재 규모에 비해서 사실 사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건물이 방화 지구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불이 번진 걸 보면 뭔가 방화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졌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지금 화재를 보면 방화 예. 지구라고 하면 이제 하는 게 일단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게 처벌 규정은 있는데 일단 처벌을 하려면 적발을 해야 되잖아요. 예. 적발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방화 죽으면 한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에어리어 안에 모든 건물들이 상황은 비슷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적발을 하려면 또 다 적발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어서 중요한 건 좀 현실과 우리 법 규정과 이상과의 좀 괴리를 줄이는 그런 작업들이 좀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방당국의 이 대처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초반에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대처에 대해서 뭐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화재 신고가 들어오고 예. 4분이 지나서 화재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신고가 들어오고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예. 7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 4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빠르게 출동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불법 주차로 인해서 실제 화재 현장까지 접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예. 사실은 골든타임을 놓친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이 됐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될 부분이 화재 진압 작전이 적절히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 아마 현장에서는 일단 그 유리를 깨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깨게 되면 이게 적절한가? 왜냐하면 무작정 깼을 경우에 피해를 더 키울 수가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게 제가 환경적인 부분인데 제어청 같은 경우는 그 고층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모두 훈련을 하거나 무슨 계획을 짤 때도 아마도 그 지역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상태를 상정하고 해야 될 거고 예. 그리고 현실에서도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화재가 아마 단층이나 뭐 저층 아마 그런 화재일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게 소방관들이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9.11 테러 때 예. 뉴욕 소방서장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 리더를 하죠. 예. 군인부터 다른 기관들 다 리더합니다. 그 사람이 결정합니다. 예. 부시 대통령도 그 사람 말을 듣습니다. 딱 가서 저거를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저걸 폭파하시오. 아니면 저거를 제거하시오. 아니면 하시오. 그렇게 확립된 컨트롤 타워 그리고 훈련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즉각적으로 저 화재는 10분이 지나면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예. 5분 안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기도 지금 유리를 깰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죠? 그때 사람은 죽어가 나가는데.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왜 유리 안 깨고 우리 안 도와주냐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 다소 진압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판단이 옳았다는 걸 믿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사실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뭐 평가 부분에서도 점수를 좀 낮게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소방관 분들이 목숨 걸고 정말 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주 목숨 내놓고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잡음이 일어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상정해서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결국 또 다른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도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설명을 하면 사람은 또다시 사상자가 생기고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법을 개정하고 예. 또 훈련도 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사라지고 흐지부지 되고. 예, 문제인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법을 개선함에 있어서도 그 문제된 부분만 개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이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법까지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 단순히 주무구식으로 문제된 그러니까 스포츠 재단하면 복합 건축물이거든요. 이 예. 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만 법을 개정하고 강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이 또 터지게 되는 이런 예.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전을 보는 시각 자체가 사실 안전이란 건 우리 생활과 생명에 대한 투자거든요. 예.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게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이 여전히 우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과 그런 경제성을 이유로 여러 가지들이 좀 그 경시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정책적으로 하는 방안들이 필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소방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보험료라던가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상황은 다르지만 어떻게 이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관련해서 좀 하나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배 교수님 이 스프링클러 이야기가 저희가 뭐 작동을 했니 안 했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스프링클러 비용이 상당히 비쌀 뿐더러 이게 전부 다 자비 부담이면 이 조금은 너무 큰 도덕적 책임 이런 걸 개인에게 지우는 게 아닌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 안전 인증 뭐 너무 구태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예. 그 비용을 일정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말하자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는 좀 비싸게 이게 돼 있고 안전하게 돼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인식해 주면은 그만큼 그걸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그걸 투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비싼가요, 스프링클러? 그럼 많이 비싸죠. 말하면 평당 제곱미터당 예. 들어가면은 뭐 1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해대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그리고 그걸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저 건물 같은 경우는 물탱크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는 예전에 물탱크를 하고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는데 그 예. 공간을 없애려면 펌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펌프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합쳐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 정도 저 건물 제가 알기로는 3,800이 3,800 예.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보면은 약 한 뭐 1,000 몇백 평 정도 되겠죠. 예. 그러면은 비용이 상상하기 힘들죠. 그런 면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대피훈련, 소방훈련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형식적으로 소방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소방안전 관리자의 주최하에 그 건물 내에 있는 직원들이 평상시에는 업무를 보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누구는 대피를 시키는 임무, 누구는 화재를 진압하는 업무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떤 서류 형태로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화재 현장에 가서 이런 조사를 해보고 질문을 던져보면 본인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조차도 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너무 소방훈련이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예. 시나리오에 짜여진 그런 형식적인 소방훈련을 하다 보니까 실제 재난은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 소방훈련이 제대로 실제 재난에 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보니까 불시에 소방훈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재난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로 소방훈련을 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반응도 보고 해서 새로운 시나리오도 만들고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서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몸에 체득화돼서 예. 바로바로 움직여서 대피도 빠르고 또한 대처도 빠른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방어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급이 너무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CEO, 회사 결정권자가 사장이라는 직함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높아도 부장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과장급입니다. 안전관리자, 그걸 이제 그 훈련을 실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예. 계획을 짜면서 그러면 직급이 그 정도라고 하면은 거꾸로 그런 훈련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적어도 부사장 정도의 예. 급이라고 하면은 누가 안 듣겠습니까? 하자 하면 하는 거죠. 근데 과장 정도의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안전이라는 그만큼 낮게 본다는 겁니다. 터부시하는 경향이 그렇죠. 예. 이건 뭐 돈만 들어가고 뭐 필요도 없는 거라는 굳이 생각은 뭘 이걸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예. 되는 거죠. 그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점 좀 교수님 이야기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방이라든가 재난 관련 정책들을 보면 크게 이제 그 규제를 하고 법을 만드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언론이라든가 여론도 한몫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사고가 나면 그때는 굉장히 불타올랐다가 그 상황에서는 좀 더 필요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규제가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또 그러다가 그게 이제 너무 지키기 어려우니까 시간이 가다가 보면 다시 필요 수준 이하로 이제 현실에서는 떨어지다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 와서 그런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현실과의 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화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최희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재난소방학과 교수 세 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